자, 안녕하세요. 북스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요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납하고 연결돼 있어요. 요요기 큰 범위고 요요기 일종의 하나가 공납이죠. 예, 공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요의 기준과 공납의 그 기준이 동일하다고 했죠. 이 말은 요역의 기준이 바뀌면 공납의 기준도 바뀌고 공납의 기준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도 바뀌는 거야. 그럼 요역의 내용이 뭐냐? 전세 및 수송이라든지 곡물의 증상이나 조달 같은 수송 업무, 곡물 생산과 토목공사를 비롯한 자벽 이런 사람들 양인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것을 요역이라 한다는 거죠. 부가 기준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호를 기준으로 했죠. 이 호를 나누는 기준인 자체가 이제 인정이에요. 성인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에 따라서 그래서 구등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 전기 때 넘어가면서 조선 전기 때는 마찬가지로 호예요. 호지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인정이었다가 이걸 이제 개정법이라고 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세종 때 들어오면서 이게 뭐냐면 전 토지도 바뀌어요. 이걸 개정법이라고 해요. 계전법의 계자는 이제 여기 개는 계산할 때 우리가 개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계정법, 정종 때 그러니까 계정법은 토지를 가지고 토지 전자니까 토지 전자를 가지고 내는 거죠. 이때 이제 기준은 뭐냐? 앞에는 이제 고려 때는 구등호제죠. 근데 여기는 오등호예요. 오등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5등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정법이 되면서 이제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요역을 안 나가죠. 그리고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일꾼을 배출하는 거야. 물론 이제 토지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서 가진 않겠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 이제 고용해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종 2년에 이 개정법을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게 영민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에 영민식의 의미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영민식은 자, 민을 동원하는 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행색칙할 때 그 보통 그 어떤 법률이 있으면 시행색칙이 밑에 있죠. 이 시행색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개정법의 시행세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정법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토지 판결당 한 사람의 일꾼을 내도록 하는 판결일부제를 법제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 판결일부제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이거. 건국대전에 그걸 명문화시켰는데 건국대전은 판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역부 노동자를 내고 그 1년에 6일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상내 요래 그 상내 요역이라고 하는데 상내 요역은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 보통 한 번 동원해 가지고 6일 동안 1년 동안 기준을 6일 동안만 동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걸 기준을 정했어. 상내 요역.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요 때에 따라서는 그 요역을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별내 요역이 돼가지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을 또 따로 뒀지만 하여튼 원칙은 상내 요역에 따라서 6일 동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조선 전기 때 기준이 좀 문제가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호지만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호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게 혼지 아니면 토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이중적인 기준이잖아. 그래서 이런 혼란 상황을 이제 피하고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대동법이 바뀌어지면서 이 요역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호하고 토지 중에 뭘 선택하냐면 이 토지를 선택하죠. 예.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토지의
결수를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대동법하고 이제 바뀔 때 대동법도 공납에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걷는 거잖아요. 쌀이나 포로. 그때 이제 뭐냐면 요역도 변화돼. 17세 공물 대신에 쌀이나 포를 걷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역이 집주주 노동 대신에 새로운 정결세로 흡수되거나 9년의 본료 실시된 자법세 형식으로 물려받았다. 예.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 대동법 걸을 때 같이 걷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납화를 시켰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그 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역부를 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징발하는 방식이죠.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고 고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세금을 걷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수원성을 이제 만들 때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보다는 고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용하는 제도를 이제 고립제라고 하거든요. 예.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고립제 방식을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립제 방식은 이미 16세기 때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식화된 것이 제도화된 것이 대동법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성리학을 보자. 성리학을. 자, 조선 초기 때는 간학파 성리학을 보자. 이 간학파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뒤에 고려 말 때 우리가 얘기하는 형용파 사대부와 연결되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세조 집권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얘들이 훈구파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형용파 사대부와 간학파가 맥은 연결돼요. 얘네들이. 근데 항상 동일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형용파 사대부는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없애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고려의 어떤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를 상당히 불교 비판 있죠. 근데 얘네들이 막상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태도가 좀 바뀌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불교를 비판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불교를 신앙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면 불교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도교라든지 등등이 그 민중 삶 자체에 많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내세우지만 불교를 또 비판하지만 겉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정책들 보면 불교와 도교나 이런 것들 좀 인정하고 그냥 묵인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들의 통치에 따라서 성리학 외에도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좀 성리학과 다른 한당유학 있죠. 한당유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보완을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뭐냐면 꼰대 같은 이미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네들의 내구조를 보면 여기 반은 성리학자야. 반은. 그래서 이게 이제 포면적으로 내세우죠. 성리학이. 그렇지만 성리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머릿속에는. 여기는 약간 이제 한당유학적인 것도 있어. 그래서 이 한당유학인데 예를 들어 뭐 양천제 같은 것도 양천제나 뭐 제도를 만든 거나 뭐 등등 그다음에 사장, 문서, 사장을 강조하는 거. 사장은 이제 사대 외교 관계에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장을 강조한다고 하잖아요. 간학파들은. 그리고 이에 반해서 사립파들은 경학을 강조한다고 하죠. 사장은 뭐냐 하면 시부를 이제 논하는 거야. 시부를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시와 부, 송책 이런 것들 쓰는 거야. 문장을 잘 쓰는 거야. 이게 왜 실용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보통 외교 문서를 쓸 때는 사대 문서를 쓸 때는 이 시부를 잘 써야 돼. 그래서 유교 경전 내용을 절단하게 쓰면서 문장을 쓰면서 시와 부를 같이 송책을 같이 넣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설득력 있고. 그 당시 조선 초기 때는 대명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원장이 좀 까탈스럽죠. 그래서 이 글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 사전이 상당히 중요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한당 요약이나 뭐 사장 문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안에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냐 비판을 했지만 은근슬쩍 이제 묵인해주고 약간 눈 감아준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불교라든지 도교 이런 것들도 그냥 상대적으로 볼 때 앞에 이제 자기들이 그 고조를 뒤엎을 때나 뒤에 살인파에 비해서는 좀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왜? 국민들 통치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 때는 또 과학기술 같은 것도 발달했죠. 이런 게 16세기 들어가면 과학기술 같은 것도 신경 안 써. 근데 여기에서는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고려 말때 원나라로부터 이슬람의 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지식을 흡수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융통성이 있었다. 뒤에 나타난 살인파에 비해서. 자 보죠. 자, 성격을 보면 정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건국 초기 간학파들은 중국의 성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인생 안정과 부국 강병의 시대적 상황에 필요했다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는 100% 순수 성리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례와 이제 한당유학 같은 다른 사상조를 수용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이제 주례 같은 것들을 되게 강조했죠. 주례, 뭐 맹자 이런 것들을 했잖아. 정도전이. 그래서 주례적 질서를 구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념, 주례 같은 경우에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공. 그래서 이제 사유라는 것보다는 공개념을 강조해서 국가 시스템을 개조시키려고 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가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념, 그, 그 시장과 공념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공념이 이제 뭐냐면 그 염장 있죠. 소금 같은 것도 같이 쓴 거 등등 이렇게 이제 공개념을 강조해서 주대적 질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역성명론 할 때 맹자 같은 것들을 이제 또 강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도 왕도 정치지만 상황에 따라 그 당시 건국 시기니까 패도 정치, 심에 위한 정치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여마선주의 신진사 대부리 성리학은 여러 계통의 유학을 포함했고요. 주자 성리학이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마선주의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성리학은 주작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엄밀히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주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리학이 주작이 고파 아니죠. 주작은 성리학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러 성리학이 들어왔고 그 중에 이제 주작의 아류였던 허영 성리학이 들어왔죠. 허영은 실천을 강조하죠. 거경 공리 중에 거경을 강조하는 거야. 어떤 형이삭적인 측면보다는 거경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오리지널 주제학 같은 경우에는 허영의 성리학보다는 뒤에 좀 들어온 거야. 뒤에. 네, 뒤에. 그래서 이제 그 허영의 성리학은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주제가라든지 소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해요. 예, 실천 윤리적인 측면을. 자, 그 다음에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창업기의 형이삭적 철학적 탐구보다는 전장제도나 사대교류 외교에 필요한 사장이 중요시였고 육학 등 송대 유학도 보급되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구형 관련된 것들이죠. 육구형.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포함됐다. 그런 한당 유학적인 요소도 많이 받아들이고 예전에 양청제라든지 이런 것들 법률제도라든지 등등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우리가 이제 아는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과학기술 발달한 것도 간학파의 성리학의 흐름이 반영된 거고요. 교과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됐던 거, 15세기 때죠. 이때 발달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 밑에는 고려 말 때부터 원나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서양 그 중동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 같은 것들, 역법 이런 것들 또 받아들이는 배경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끊어지냐? 16세기 때
성리학자들, 순수 성리학자 살인파들이 등장하면서 그 맥이 끊어져 버린 거야. 맥이. 예. 그래서 얘네들 순수 성리학자들이죠. 살인파들은 이렇게 다양성을 무시해버리고 얘네들 이제 뭐냐면 성리학만 강조하고 사장, 시와 군을 무시하고 경악만 강조해요. 예.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꼰대 같은 이미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부터 보자. 16세기 이후. 자, 16세기 이후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어떤 흐름이 있냐면 앞에 이제 그 간학파 애들이 이제 성리학 자체는 이제 정치 이념을 내세웠지만 얘네들 이제 16세기 이후부터는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점점 이제 뭐가 되냐면 성리학에 대한 이제 이해를 높이려고 해. 예전에 15세기 때는 이제 성리학을 대충 이해를 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 인구 수준으로 이제 성리학을 이해하는 거죠. 그냥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잡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이후부터는 성리학, 오리지널 성리학의 의미가 뭘까? 주제학 자체에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 그러면서 이 주제학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죠. 해석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항이라든지 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자 성리학을 이해하는 바탕으로 해갖고 한국의 성리학을 이제 만들죠. 한국의 독자적인 성리학을.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이항과 이의학파가 이게 뭐냐면 그 후로 계속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17세기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항과 이의의 어떤 해석을 근거로 해서 그냥 그 밑에 있는 의학자는 줄을 타는 거야. 예. 그래서 큰 맥이 이렇게 두 개 하는데,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이항 이의 전에도 서경덕이나 이영적이나 조식 이런 사람들도 동시에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좀 볼게요. 서경덕을 볼게요. 서경덕은 기이론론자예요. 기이론론자. 그래서 이제 기를 상당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이원족은 이기 이원론의 선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기 이원론의 선구자인데 일단은 서경덕파를 하당학파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 독자적인 이제 유기 철학을 이제 수입을 했다. 그 김시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도가와 거쳐온 우리나라 도가와 중국의 장제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기를 강조해서 현실 개혁, 즉 꿈축적지에 대한 비판 의식을 형성했다. 외부 세계의 탐구와 실천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유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서경덕은 유, 불, 도, 상교 회통 사상을 강조해요.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도 같이 이해를 하려고 했다.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천문학이나 이걸 봤던 기대 강조했다 했죠. 지리, 의학 같은 학문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요 강조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경기 지방과 호남을 지방을 해서 일부 서경덕 학파가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은. 자, 그다음 이현적을 보자. 이현적은 이기 이혼론자의 선구자예요. 요구에 이제 이항에 영향을 주죠. 이항에. 자, 그래서 이제 주자 이기론 핵심 이기 이혼론과 이성 기후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자, 그래서 주자가 강조하는 이기 이혼론. 이 주자는 이와 기중에 이를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이성 기후설을 완전히 이해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현적의 성리학은 이항을 비롯해 여러 학자들의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영랑학파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식 학파를 보죠. 조식은 경과 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실천적인 학풍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과 위라는 건 마음의 태도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방언을 달고 다녔다고 했죠. 그래서 방언을 달면서 이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방언의 움직임을 보면서 마음가짐을 바로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이 조식은 살아생전에
그 당시 훈적의 비리와 사회 모순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예전에 명성황후 같은 거 문정왕후를 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상수도 올리고 하면서 했는데 깡다구가 좀 셌다고 보면 돼요. 이상은요. 그리고 도교와 불교에 대해 포용적 자세로 서경도 학파와 비슷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향을 줬는데 북인이나 초기 신학자들이 계승했다는데 특히 북인 중에 대북에 영향을 줬어요. 대북. 그래서 이제 이 그 조씨가 살아있을 때 언젠간 이제 외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상당수가 임진왜란 때 의병장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정인원 같은 사람들이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서는 이제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조직학파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직학파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조직학파들은 처음에는 동인회 참가했죠. 이 사람들은. 근데 정현인 사건이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앞에. 그 정현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축국사를 일어났죠. 그때 뭐 3천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 기초국사에서 이제 동인들을 타겟해서 해갖고 많이 죽였는데 그 동인 중에서도 특히 조직학파의 피해가 되게 컸어요. 자, 조직학파들 특히 서경도 학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정권에 대해서 별로 사이가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상대적으로 남인들 예전 제 뒤에 이제 이양학파 유성룡이나 이런 그 이양학파 쪽은 좀 타격이 덜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후에 건조의 문제를 정철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조직학파나 서경도학파는 이 사람들 정철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이에 반해서 유성룡이나 이런 이양 쪽의 애들은 아니다. 그래도 온건하게 좀 살려주자. 뭐 이런 그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직학파, 서경도학파가 북인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양학파 애들은 남인이 된 거죠.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의병 활동을 통해서 강해군 때 북인 정권, 정확히 말하면 대북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강해군 때 집권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얘네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살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양반 살인에서 큰 비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주류야 비주류. 그러니까 인사가 아니라 아싸 애들이죠. 아싸 애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정권을 독단하고 왜냐면 보통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주류 세력과 이제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인이나 남인 세력들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제 독단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서인과 남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 상당수가 이제 어디에 흡수되냐? 남인에 흡수돼요. 남인에. 그래서 남인에 흡수한 건 뭐 소북 세력들이 많이 흡수하죠. 소북은 좀 약간 그 다른 세력이긴 하지만 소북의 일부가 흡수되고 또 대북도 좀 흡수되고 하면서 남인에 흡수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세력이 있죠.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이 있어. 네, 근기남인, 영남남인과 근기남인. 그래서 이 영남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정통 성리학자, 경상도 쪽에 있는 정통 성리학자고 약간 꼰대적인 이미지가 강한 반면에 근기남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근에 있는 살았던 남인들이거든요. 예, 물론 이건 소수파요.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좀 신학적인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 근데 이 근기남인 집안들 다 보면 예전에 이제 소복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복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여기도 통합이 된 거야. 일부 대북 세력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좀 주자학을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좀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학적 분위기를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남남인하고 근기남인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조선후기 때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인들 하면 모든 남인들이 아니라 이 소수파인 근기남인을 얘기해요. 근기남인을.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북인의 상당수가 특히 소북 세력들이 금기남인 쪽으로 들어갔다. 이거 대북도 일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성리학을 넘어가기 전에 성리학이 어떤 건가를 좀 볼게요. 뭐 이거 거창하게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간학파 형식으로 우리가 살인파 형식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간학파 형식으로 중요한 내용들만 볼게요. 대충 이해하고 그래야지 좀 약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윤리 사상 같은 것도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성리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세계를 이와 기라는 어떤 형이삭적인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형성하려고 하죠. 예, 이와 기. 그 이와 기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중국사 관련돼서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죠? 선종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예. 선종에 보면 본체의 체와 작용의 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체의 개념에서 이가 나오고 용이라는 개념에서 기가 나와. 예. 그 이와 기는 어디에 많이 실려져 있냐면 우리가 보는 오경이 아니라 사서에 실려지죠. 사서. 예.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여기에 상당히 있어. 원래 대학과 중용은 얘기 한 편이죠. 근데 주자가 이제 그걸 떼어갖고 대학전 중용정 이렇게 독자적인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어떤 그 줄을 붙였죠. 사서 집줄. 그래서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과거 시험 볼 때 사서 집줄 달달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성리학은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선종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야지 이 성리학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고려 말 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화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하이간이나 신분제나 정통론이나 심성론, 마음의 작용 등을 설명해.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도 이제 이화기가 하나 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분제를 설명할 때 왕이 왜 왕이고 사대부가 왜 사대부고 일반 범인이 왜 범인이냐. 그래서 이건 뭐는 똑같은 다 이들 탐구났지만 기가 탁하고 처에 따라서 신분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대부나 왕은 태어날 때부터 기가 청하기 때문에 본질적 이가 잘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범인들은 기가 탁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물이 탁하면 그 밑바닥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대부나 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를 탁한 그 얘들을 어떻게든 원래 가지고 있는 이를 드러낼 수도 교화를 시켜줘야죠. 교화를. 자, 그 다음에 하이간도 마찬가지야. 왜 오랑캐와 중화가 생기냐? 중화는 기가 청해서 이가 잘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랑캐는 기가 탁해서 이가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와 이의 구분이 생기는 거다. 그 다음 정통론도 마찬가지죠. 자, 이 정통론이라는 것도 이제 정치의식과 역사 있고, 심성론도 그런 식으로 써.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든 세계를 이와 기의 작용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뭘 되게 발달됐냐면 이 심성론이 발달됐어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부분, 인간의 마음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나온 뒤에 이제 설명 이항이나 이도 심성론이 상당히 발달 연구를 했죠. 그래서 원고장이었던 중국보다도 이 심성론 측면에서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발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부터 성리학을 받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에도막고 시대 때 어떤 이제 상하 질서의 어떤 것들 되게 강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명분론, 그러니까 신분제적인 어떤 상하 질서를 되게 강조하죠. 이건 이제 에도 시대 때는 그 앞에 전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하극상도 많고.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어떤 신분제를 유지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는 성리학에서 이런 측면을 되게 한 거예요. 신분제를 합리화시키는 상하 질서를 강조하는. 근데 이제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신성론이 상당히 강조됐다. 그럼 신성론은 어떻게 하냐? 이제 큰 범위를 보면 존촌리 거인욕을 존촌리 거인욕은 뭐냐면 원래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신분에 상관없이 천리가 있죠. 천리. 천리가 있고 근데 이제 욕망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천리를 보존하고 존천리는 거인용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긴 욕망을 최소화시키고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존천리는 뭐냐?
우리가 상강 오륜 같은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촌철리 거인력을 하기 위해서 수행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거경궁리야. 그래서 거경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이제 잡아야 돼. 수행하기 전에. 그래서 있는데, 자, 이걸 필요하기 위해서 소학이 필요한 거죠. 소학. 그다음에 궁리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잡고 나서 그 이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죠. 이걸 건물치지라고 하죠. 자, 건물치지는 뒤에 좀 다시 설명했지만, 이 건물치지는 이제 대학을 공부해야지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수양을 이제 닦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수양을 닦으면, 자, 이게 이제 마음의 수양을 닦으면 문제는 내가 수양을 닦았다고 해도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될 거냐. 그러면 이 수양을 닦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외부에 그걸 표출하냐. 이거는 예를 통해서 표출하는 거야. 예를. 그래서 수양을 잘 닦은 사람, 마음의 거건구리를 잘한 사람은 예를 상당히 잘 수행을 해야 돼. 그럼 예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야 되죠. 이게 예론이야. 관련된 학문이. 그래서 이제 예를 잘 풀어낸 그 문제가 조선시대든 되게 중요한 거야. 특히 16세기 때 성리학이 널리 이제 보급하면서 일종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후기 때 예속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속 논쟁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했던 거 보면 그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대에는 거건국리를 한 사람들은 얘를 잘 풀어낸다. 얘를 잘 수행한다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예론 문제는 그 당시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통치 규범이라든지 이해 방식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 명나라 때도 뭐 쓸데없는 의뢰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의뢰를 가지고 뭐 예속 논쟁을 펼쳤잖아요. 자, 이런 걸 연결시켜서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예속 논쟁, 예도는 이 예외에 대한 이제 의견은 단순히 예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식 절차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돼서 정치, 사회,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 심성론과 관련된 내용이 단순히 마음을 수행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수행하는 과정 예론에도 영향을 주고 얘를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줬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성 논쟁을 단순히 탕수학 공론을 본 게 아니라 이런 예성 논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정책에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예성 논쟁할 때 좀 다시 설명할게요. 예 논쟁이 어떻게 정치, 사회, 경제 정책으로 연결되는가 이걸 좀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과 이의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자, 이항과 이의 사상이 크게 이제 뭐냐면 사상적인 이제 어떤 성립이 됐던 논쟁이 유명한 사단칠정 논쟁이죠. 사단칠정 논쟁.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성리학이 들어올 때 마음의 작용, 심성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도 처음 공부할 때 잘 모르잖아.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 그러면 이제 일단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도지, 무슨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잖아요. 논쟁도 친구하고 버리고 마찬가지야. 초창기 때 성리학, 주자학이 들어올 때 마음의 문제, 심성론을 어떻게 주자가 얘기를 했는지 책만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끼리 이제 조선 성리학자들끼리 도식도 만들고 그림도 통해서 이제 설명도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이견도 제시하면서 논쟁을 펼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논쟁이 사단칠정 논쟁이야. 그러니까 이 사단칠정 논쟁을 통해서 이항과 이의라는 양대 그 조선 성리학의 어떤 사상 체계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에 이제 조선 후기 때의 성리학은 이제 이황 사상과 이의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다 이황과 이의가 말하는 것을 일찍 줄을 다니는 식으로 각줄을 다니는 식으로 그냥 주장하는 거야 자기 주장을. 네. 그래서 이건 뒤에 보면 알아요. 자, 사단 칠정 논쟁은 처음에 누가 이제 시작됐냐면 이황과 기대승에서 이제 시작됐어. 얘가 이제 1차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항과 기대승의 논쟁을 보고 이의가 참여했죠. 그래서 이항과 이의가 이제 거의 몇 번에 거쳐서 편지를 통해서 논쟁을 했죠. 참고로 이항보다 이의가 좀 약간 20년 뒤에 사냐. 그러니까 나이 차가 2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항이 좀 약간 이의보다 아버지 세대 정도 보시면 돼요. 부모 세대 이렇게. 자, 그리고 이항이 살았던 시대와 이가 좀 약간 살았던 그 시기가 좀 약간 겹치지만 좀 달라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사상적인 큰 영향을 주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자, 그러면 사단 실정 논쟁을 보자. 보통 성리학에서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성리학에서 마음의 심이라고 하죠. 이거는 큰 통에서는 그러니까 이양사상이지만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예, 성하고 정으로 나눠. 성은 이가 내재돼 있고, 그 다음에 정은 기가 내재 있죠. 예, 성은 사단이고 기는 실정이죠. 이렇게 이기 이원론을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성이 이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통 성증리라고 하죠. 성에 이가 내재돼 있고, 그래서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라는 건 뭐냐? 이건 맹자사상에서 나왔죠. 추근지심. 여러분들 그 둘리 시간 때 좀 배웠던 거예요. 수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사단이 그래서 인, 비, 예, 지가 나오죠. 사덕이 나오죠. 예. 그래서 원래 이 사단이 타고난 거야. 그래서 요 사단 인이 예지를 원래 타고난 그런 것을 잘 드러내는 거야.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략인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단이 뭐고 이제 추정인데, 하여튼 이 사단은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하면 순수 무학적인 성격이 있어요. 본연지성으로서 아니, 선수 무학. 순하고 악이 없어. 근데 이제 실정은 뭐냐? 실정은 약간 달라. 이건 기가 내재했죠. 예, 실정은. 그래서 이건 기질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선 가학적인 성격이 있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정 같은 게 인간의 어떤 마음, 신호애락, 구애, 옥, 욕 이런 7가지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단과 실정에 대한 어떤 작용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펼친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 서로 간의 사단과 실정이 어떻게 융합을 해갖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는 1차전이 기대승하고 이항하고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자, 기대승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단 칠정을 어떻게 되면 사단과 칠정이든 기반을 해야 된다. 네, 사단 칠정. 기반은 기가 발해서 사단과 칠정이 형성된다. 그 때문에 이와 기는 원칙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항은 이 기대해석을 비판하죠. 아니다. 주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주자는 이와 기를 나눴다. 이게 이원론이니까 그래서 기대해석은 이제 이게 이론론자하고 비슷해. 얘는 이와 기를 나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이와 기의 가 동시에 호반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도 받을 수 있고 기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기호반은 이가 받아서 기가 탈 수도 있고 기가 받아서 이가 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가 타서 기가 타는 방법을 이제 이발 기수설이라고 해요. 그 거꾸로 이제 뭐냐면 기발 이수설도 있겠죠.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거.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합쳐갖고 이제 이와 기가 호반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가 발해서 기가 타는 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사대부 성인들이고, 그 다음에 기발 이수설 기가 발해서 욕망이 칠정이 발해서 이가 타는 형식은 뭐냐면 이건 범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대부와 범인들, 일반 평민들 간의 어떤 신분적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이항학파를 계승한 남인들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상당히 뭐냐면 신분적인 차별들을 강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기 남인들이 아니라 영남 남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 주자학살 따랐다고 하지만 엄밀히는 주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주장했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 자, 이기호바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했는데, 아, 이제 제가 잘못했네요. 잘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기대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왕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아까 이의 논쟁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잘못 설명했어. 자, 기대승이 이제 기발만 강조하니까 이왕이 이발설과 기발설 동시에 강조했어요. 이도 받을 수 있고 기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가 그거에 대한 반론한 거야. 2차 논쟁이 이뤄진 거죠. 이거 뒤에다 설명했어야 되는데. 예. 자, 하여튼 이가 이제 그걸 보고 기발 이승 1도설 주장한 거야. 기발 이승 동설. 이발 이승 1도설은 뭐냐면, 기발이라는 것은 이가 주자에 보니까 주자는 이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가 발에서 움직이면 세상의 원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냐면 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기발만 인정한 거야. 기가 발에서 이가 타는 거죠. 예. 그래서 기발 이승 1도설이야. 요때 승이라는 것은 승마죠. 우리가 승마할 때 승 있죠. 이걸 우리가 사람이 이제 말을 타잖아요. 그럼 말을 탄 순간 고삐를 잡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의 방향을 조절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발을 하지만 이가 타는 순간 이 이가 기의 칠정의 어떤 방향을 조절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발 이승 1도설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반격을 받고 이제 약간 의견을 수정한 게 이기호바설이에요. 그래서 이발 기수설, 기발 이수설. 이가 발에서 기가 타는 거고 기가 타서 이가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발 기수설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가 되는 거고 기발 이수설은 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발을 되게 강조했다, 이 사람은. 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은 주제의 학설을 따르고 있지만 이발을 인정했다는 거, 주제가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요걸 왜 이발을 인정했냐, 이의 자율성을 인정했냐, 그것은 이양이 살았던 시대하고 연결됐어. 이양이 이제 살았던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홍구파하고 살인파 간에 어떤 싸움이 많았어요. 홍구파들이 또 뭐냐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홍구파의 어떤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도덕적 윤리, 실천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자, 근데 이의가 살았던 시대는 이의가 하고 이의는 이제 좀 약간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선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으로는 이제 홍구파들은 정치에 물려났고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안정 문제였거든. 특히 16세기 때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삼정의 문란 같은 것도 일어나. 예, 여러 가지 또 밀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민생 안정이 중요해. 그 민생 안정을 중요하시면 이발보다는 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이죠. 그래서 이 기를 강조했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백성들 교화시키려면 뭐가 중요해? 먼저 교화시키려면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들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뭐 예의 범절, 항약 그런 것들 이를 강조하냐? 유교 원리를 강조하나? 먹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개혁론을 주장했던 거죠. 이 같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좀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가 이기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우세요. 이기 이론론이에요. 이 사람들 이기 이원론자예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항과 이는 기본적으로 이기 이원론인데, 다만 이제 약간 뭐냐면 이기 이론 쪽으로 이제 좀 약간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거야. 예. 이항이나 이는 이기 이원론자고, 이는 이기 이원론자지만 이기 이론론적으로 좀 해석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건 심포샘에 나와 있거든요. 윤리교과서에도 지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여기에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 이론론자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기 이원론자고 이기 이론론적인 측면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항을 한번 볼게요. 이항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했죠. 이항은 심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 정이 있고 기본적인 똑같은데, 여기 눈여겨볼 게 이기 불상자를 강조했다. 이기 이유와 기는 서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철저하게 구역이 나눠졌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주자가 말하기를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얘기했어요. 이게 좀 모순적인 얘기긴 한데 주자가 얘기한 거니까 이기불상잡, 이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기불상리는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기불상이 섞이지 않는다는 강조한 것은 누구냐면 이항 쪽이고요.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기불상리. 예, 이기불상리. 요걸 강조하는 사람은 이 쪽이야. 이 쪽. 요거 용어 좀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 한번 그 사를 읽다가 이기불상잡 나오면 아 이건 이항의 사상이구나. 이기불상리는 많이 나오면 아 이건 이의 사상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세요. 예. 그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그 사료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료를 보고 해석한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예, 대단한 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약간 이제 30% 빠지는 얘기인데 게시판에 그걸 물어보거든. 사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사료 공부를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당에 가서 서당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한문교육과나 그런 데 가갖고 야 집중적으로 이제 기본부터 다 닦고 들어가서 공부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인공 공부하면서 그게 돼요? 안 되죠. 예,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힘들죠. 다른 것도 공부해야지 언제 그 두 문제 나온 거 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인공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원칙 시간 대비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뻘짓거리 하는 거는 차라리 뭐냐면 그 보통 기출사조에 나온 거 있죠. 예, 기출사조, 그 인고 기출사조나 그 한능검이나 그 다음에 그 수능 문제에 나왔던 기출사조들 분석을 해요. 예, 찾아서 그냥 한글하고 한자를 같이 익히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북수능 교재에도 10편이 있는데 거기 다 적어놨어. 예, 그래서 내용을 익히고 한자를 100개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키워드만 이제 박아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한자를 해석을 다 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한자는 이제 나타나는 것뿐이고 어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역사에서 여기가 배경 지식이 중요해. 그래서 내용을 보고 이 사료가 아 이런 거구나 파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연결시켜갖고 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 한자를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출 사료들이나 역사 지식을 동원해서 몇 가지 단서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일 현실적이야. 그러면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건 포기하면 되죠. 그런 거는 못 맞춰. 다른 사람들도 그건 못 맞춰. 네. 한 번은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들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인고생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문제에 1, 2점 맞췄다고 해서 합격을 또 한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다른 문제 틀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쓸데없는 이제 좀 삼초포 같은 삼초포 빠졌는데 다시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현적의 이항은 이현적의 어떤 철학 발전을 받쳐 주기론을 설립했다. 자 여기에서 주기론과 주기론이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 그래서 주기론은 상대적으로 기보다는 기를 강조하는 거고 주기론은 상대 이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항은 주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틀린 말이야. 이건 이사상과 비교할 때 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기란 말을 쓰는 거야. 예. 후에 이제 알겠지만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주기론을 강조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이 학파 안에서도 논문 학파 안에서도 주기론이 나와요 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건 그러니까 주기는 어떤 특정 학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니를 강조할 땐 주기론 그리고 상대적 기를 강조할 땐 주기론으로 유동성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호론이니 낙론이니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호는 주기, 그 낙론은 그 뭐냐면 주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해가 안 돼. 왜 같은 노동학파인데 다 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특정 학파를 이제 주기와 주기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건
그 잘못된 이해 방식인데 이게 주의라는 것은 주기보다는 좀 더 니에 가까웠다. 이 사상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있고 성리학의 이제 사상적 배경은 주자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 다만 이제 이해는 주제식으로 다르게 설명한 건 이반을 인정했다는 거.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특이해.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항이 살았던 시대는 훈촉세까지 투쟁 속에서 생긴 이제 그런 어떤 제야서 이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대 구체를 비판하고 훈촉과 투쟁했던 시기에 등장하면서 사안을 바꾸면서 도덕적 원리,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사회 부조리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항을 이제 동방의 주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김효사 이후에 이제 무너진 유교적 이상 정치 실험을 했다. 아, 도덕적인 어떤 이상 같은 것들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발성과 훈육을 강조했고 훈축 정치의 투쟁 관련해서 훈축을 비판한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실천의 의미는 보통 이제 이항이나 이인의 실천을 강조하거든요. 요때 이제 실천의 의미는 좀 달라. 도덕적 실천이에요. 도덕적 실천. 현실 문제보다는 해결보다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뭐냐면 약간 이제 그런 자기들의 어떤 이상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요 사상들 보면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기불상자. 다시 이제 적어줘야겠다.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이기이물. 물질은 이와 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성기후. 이와 기 중에 이가 먼저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심성론에서 도덕의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덕의 절대성.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이제 얘기하는 이발 기수설, 기발 이수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둘이 이제 쌍발냈죠. 그래서 이기 호바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수설은 요걸 할 때는 성인이 되는 거고 기발 이수설을 할 경우에는 범인이 되는 거죠. 네. 이기 호바설 이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도덕적 윤리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이념이나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소극적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 정치판하고 이제 연결시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문재인 같은 정부는 좀 약간 그런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어떤 원칙과 잣대들만 강조를 하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기론 입장에서 형이상적 이를 강조하고 이렇게 표시가 좀 나는데 이는 기하고 기가 천하다. 이성기후, 뭐 이기불상자, 이기이문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제 뭐냐면 그 이의사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의사상이라는 거. 요거 좀 잘못 설명. 이와 기가 물을 구성하지만 이가 주요 그 구성물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기이문은. 예. 자, 저서도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좀 한 몇 가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주사사 저조가 있고 주자사 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서의 성악식도 이런 게 있어요. 주사사 저조는 그 뭐냐면 이게 이제 일본 주작의 발달에 영향을 줬던 거 하거든요. 주자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상을 저조한 건 요약했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주자가 쓴 여러 책들을 요약했다. 핵심적인 부분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성악십도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성악십도는 그 다음에 제왕학, 그러니까 성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성악 관련된 그 군주를 어떻게 수신할 것인가, 네. 군주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성악십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악십도. 자, 그래서 이제 이항의 사상을 영향받아서 이제 유성룡, 김성일 이런 사람 등등의 문이 양성됐고요. 그래서 이들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자도를 중심으로 한 이항학파를 형성했다. 참고로 이제 경상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야? 경상우도는 그 조식학파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이항학파는 이해학과 함께 조선 성리학을 주자 중심의 어떤 성리학으로 곡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이해학파 볼게요. 자, 이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기 이원론자예요. 이 사람도 이기 이원론자. 근데 이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기 이원론적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학파를 좀 보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인데 이기 불상자간이나 이기 불상야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아. 이게 통합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기 불상리를 강조했고요. 이거 핵심 키워드 좀 기울 해주시고, 자, 이에서 이제 본연지성 있고, 그 다음에 이 본연지성은 그 밑에 성이 있고 사단이 있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와 달리 이가 바라진 않아요. 네, 미발이죠. 네, 미발. 왜냐하면 주자가 얘기하기를 이가 바라는 것 자체는 바라는 건 세상의 원칙이 움직이는 거야. 세상의 원칙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면 뭐만 인정하냐? 기발만 인정해. 친정만 인정하죠. 그래서 이에 본됨, 이가 이제 있으면 이에 이제 이가 본연지성 있잖아요. 있고 이게 사단이 있죠. 예. 사단에 이제 있고, 아니 잠깐만 다시 볼게요.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속하는 게 성이고, 성이 속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꾸로 다시 설명할게요. 이걸 거꾸로 설명했지. 기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를 설명하죠.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정이 있죠. 실정. 자, 기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성이다. 이거 실정의 순수한 형태가 사단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와 기와 저기 정과 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실정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이, 정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성, 그 다음에 실정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사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기 불상리를 주장한 거야. 따로따로 이렇게 이와 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의사상을 볼게요. 자, 이의사상의 전반적인 특징은 되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때 개혁과 진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것들,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항보다는 기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주리론이라고 하죠. 근데 주의할 건 이때 주의라는 것은 이와 비교할 때 네가 강조했다는 것 뿐이지, 이 주리론 자체가 뭐 이학파가 국가 주리론이다, 뭐 학파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상대적 개념이야. 어떤 학파의 특징을 설명할 때 다른 학파하고 연결시켜 볼 때 상대적 개념으로서 주리와 주기지 특정한 학파를 지칭해서 주리론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말들을 안 쓰더라고요. 주리론, 주기론 그 자체를. 자, 그래서 이제 서경덕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사학적인 기들 중시였고요. 이의 절대성을 부인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가 살았던 시대는 아까처럼 얘기한 선조 때죠. 선조 때는 이제 그 당시 산인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던 거고, 예전에 그냥 비판 세력이 아니라 정책을 주도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해가는 상임들의 입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임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직접 개혁을 했던 시기고 상임이 훔쪽보다 정치적 우위에서 주도적 개혁을 이끌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 태계보다는 기의 기능성을 강조했고 구체적인 여러 개혁책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개혁책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공납제도 폐단을 이제 지정해서 수립법을 실시했고요. 앞에 이제 살펴봤죠. 자, 고용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10만 양병설을 이제 주장을 했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말들이 많아요. 예, 이거는 뒤에 이에 이제 그 죽을 때 이제 썼던 그 행장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선조 수정실록인가 거기에 반영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기초적인 작업자는 행장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왜 없지 않냐? 그 뭐냐 원래 원판 그 선조실록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어. 10만 양병설이냐 구체적으로. 다만 이제 국방력 강화에 힘을 썼다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인고 수준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뭐냐면 내용기가 좀 그렇게 같은데 지도서에서 교과서는 10만 양명서 있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네. 깊게 파다가는 다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적당히 해보세요. 적당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납제도와 관련된 수입법과 관련돼서 방군수포제 같은 거, 이건 군역제도죠. 말졌네. 군역제도 관련돼서 방군수포제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현실적 개혁 관련된 내용 쓰다가면 세 가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2항에 성악 10도를 썼다고 했죠. 근데 2는 성악 교과서인 성악 지교를 썼어. 그래서 예전에 아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혁명한 신화가 성악 군주의 가르칠 기질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어떤 자세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신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앞부분에 이제 성악 그 군주를 나오면 뭘 플러스 시키죠? 성악 군주에 뭐라고 했죠? 대학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성악식 지표와 성악 속도의 차이점 이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게 이제 이기론의 입장인데 자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형이학적인 기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기불상리, 이기이론론, 물질적 개혁 중심인데 자 여기 이기이론론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요걸 이제 측면에서 해석을 했다. 측면을 강조했다. 측면을 강조했다보다는 이기이론론을 기본적으로 이기 이론론자지만 이론론자지만 어, 이기 이론론 측면에서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통기국론가 있는데 이통기국론은 꼭 외워주세요. 이통기국론과 그 다음에 기발 이승입도서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 이게 뭐냐? 자, 기발 이승입도서를 좀 볼게요. 기발 이승입도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통기국론이 이제 좀 체계되는데 기발 이승입도서는 특징이 뭐냐면 기발은 뭐야? 기발. 기가 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는 이발을 인정하지 않죠. 거기에 이제 이가 탑승하는 거야. 우리가 승마를 타는 것처럼. 그래서 기발만 할 경우에는 그 말이 그냥 사람이 안 타고 그냥 막 내버려두면 지멋대로 가잖아. 실정도 마찬가지야. 실정도 그냥 사단이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욕망대로 막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누가 타는 거야? 사람이 타가지고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기반을 기반에 이가 타는 거야. 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칠정 속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칠정이 있는데 사단이 여기 이제 타가지고 칠정을 그냥 통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욕망을 절저하게 통제를 해서 왜냐면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발 이승 힐투소리다 이렇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실에서 생긴 이통기국론인데 자 이통기국론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성인이나 범인이나 왕이나 다 이가 내재돼 있어. 이걸 이통이야.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죠. 근데 원래 우리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이들 상강오륜이나 같은 이들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그 담고 있는 기가 중요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를 담고 있는 그 기가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것밖에 없어. 그래서 요것밖에 안 돼. 이런 형태면 이가 잘 안 보이겠죠. 어. 근데 이렇게 담고 있는 용기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가 잘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요걸 이제 빗대서 얘기하면 현실이 어려우면 요런 형태야. 음. 그래서 현실이 못 먹고 못 살고 하는데 아무리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상강오류 강조하고 이를 강조해도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요것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요것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를 분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길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원래 가지고 있는 이가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원래 타고난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이통기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는 두루 통하지만 기는 국한된다. 즉 이는 변경할 수 없으나 그걸 구하는 기는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고 현실 문제인 기를 해결하지만 백성들의 내재는 이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통 기국론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 뭐냐면 호락 논쟁이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등장하죠. 그래서 호론을 강조하는 애들은 이 기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낙론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를 강조하고 이게 보편성. 근데 호락은 혼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호론들은 이제 그 기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를 저희 낙론 같은 경우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통 기국론하고 기발 이승 일도서 관련된 기출문이 나왔어.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이항과 이의를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기불상이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기지면을 강조하는 근원적인 보편 이와 능동적 자율적인 기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통기국과 이기지면은 만물의 보편성과 특수를 강조하면서 서인의 개혁 정치의 논리적 바탕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서인들은 이 낙론계통이죠. 뒤에 이 이통을 강조해. 보편성을 강조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리론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리고 기국을 강조하는 애들은 이제 호론이죠. 얘네는 기의 어떤 국한성, 차별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야. 네. 그래서 보통 이 낙론들이 이제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통기국 중에 어디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노론 내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론과 주기론이라는 것은 낙론은 주의론, 호론은 주기론. 근데 이때는 이제 주의와 주기는 좀 의미 맥락이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서를 보면 만원봉사, 뭐 동어문답, 그 다음에 경몽요결, 성악지교 인데 앞에 이제 중요한 책은 이제 성악지교 같은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있고 만원봉사 같은 게 좀 설명하면 시대상에 따라 적합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 삶의 편의를 구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동호문답은 이제 동호당에서 그때 이제 독서하면서 서로 이제 뭐냐면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인과 위인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그죠. 그 당대 현실 문제를 또 논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의는 후에 김장생, 조연, 정엽, 이기 등등의 영향을 줬고 이의학파의 영향을 줬죠. 그 이의가 이제 원래는 그 분당에 대해 상당히 중립적 입장을 이제 취하다가 어디에 자정해요? 서인 쪽을 자정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서인 쪽에 들어가고 서인들 중에 이제 어디에 또 영향을 주는 노론학파의 영향을 줘요. 노론학파. 그래서 조선후기 때 이제 주도 세력이 됐던 세력들이 이의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 노원 계통의 애들이. 자, 김장생 무인 등과 이기 등이 인조반정을 주도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후 이의학파들은 조선의 정계와 사상계를 끊었다.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성리학 같은 게 이제 아까 이제 중국과 다른 어떤 이제 그 독자적인 어떤 성리학을 발달했는데
독서 순서 제시까지 있는데 이거 이걸 꼭 나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보시고 아마 이제 그 교육학에서 한국 교육사인가? 뭐 요즘에 한국 교육학도 하죠. 네, 거기에서 좀 빼온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책 하나만 책을 좀 소개시킬게요. 소학은 그 적용하는 데 제일 중요하죠. 소학, 주자가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누가 강조해요? 조광조가 되게 강조했어요. 소학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근데 이제 조광조 하도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광조가 이제 숙청당하고 나서 소학을 강조하면 꼭 조광조 일파를 이제 생각하니까 소학을 잘 안 읽는 그런 풍습들이 생기게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건 일시적인 거고요. 소학은 하여튼 중요한 사서고 사서가 있는데 사서는 여러분도 아시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거고 육경은 뭐예요? 육경은 시서,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예경, 주대를 얘기하죠. 춘추를 얘기하죠. 춘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오경에다가 악경이라고 해갖고 지금은 이제 없는 그 있어요. 아마 이제 육경은 약경까지 포함해서 이제 있는데 이것들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칠서언 해가지고 이제 언해라는 것은 그 한글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뭐 사서, 상경 뭐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주자, 칠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 번역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언해 작업을 처음에 꺼려했어. 그 유학자들이 어때 천한글을 가지고 그 신성한 유교경전을 논하냐 번역하냐. 그래서 초창기 때 그 번역한 그 한글 서적들 보면 대부분 불경들이 많아요. 근데 16세기 때 사임들이 집권하면서 백성들 교화시키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까막눈이거든. 한문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언해 작업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언해를 하기 시작해요.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찬산업 넘어가죠. 예.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80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문 80번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법전이 나오고요. 법전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건국대전이나 뭐 그 법전 편찬 원칙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도 이제 조선 후기 때 역사서가 좀 나오긴 하는데 조선 전기 때 역사서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좀 나왔고요. 특히 조선 왕조실록은 좀 중요하죠. 그 지도 지휘서 그다음 한글 창제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뭐 97년도에 나왔고 조선시대 해야는 뭐 여기 좀 들어가긴 좋은데 이게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여기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서버노트에서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집어넣은 게 96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자주 조선시대 해야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 따로 이제 기출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조선 전기 부분을 끝날 텐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